저축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저축의 근육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벨을 한 뭐 50kg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kg도 못 듭니다. 아, 그 원리가 있겠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연. 이현재고요. 저희는 결혼한 지 9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찐 신혼부부네. 저희 집은 강아지 소미, 그리고 거북이 꼬돌이 꼬순이 이렇게 5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는지 9개월 차 신혼부부의 한 달 소비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Girl, I really miss my Cinderella midnight. Rockin' whatever skin 적금 300만 원. 오, 잘하고 계신데? 330만 원. 오! it with my eyes closed. Dreaming on the flight home. And you probably asleep now. I should 잘 가. 짠!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잘하고 있나요? 이렇게 나름대로 돈을 아끼고 모아서 지금까지 약 7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요. 최근에 이 돈에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역이 달라서 당분간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혼자 외벌이가 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새집 대출금에 이제 곧 아이 계획까지 있어서 앞으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 알려주세요. 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신혼부부 영상이었습니다. 네. 다오 부부는 알뜰살뜰 모아서 지금 7천만 원이나 모은 거잖아요. 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아내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맞벌이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남편분 혼자 외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이 달라진 상황에 대한 솔루션을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소금쟁이 상호님, 어서 오세요.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어떡해. 자, 저희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첫 부부 회원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10개월 된 신혼부부. 소금쟁이 사오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쭉 사시면 사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어? 이번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 네, 이사를 하게 되면서 모아놨던 목돈을 한 번에 다 쓰게 되고 이사하면서 또 아내도 퇴직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아이 계획도 있어가지고 수입은 주는데 지출은 폭발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도와줘요, 필세! 필 왔어요. 이제 제스처가 추가됐네요. 제스처가 네네네. 예. 제가 아까부터 칭찬을 다 드렸는데 칭찬하는 부분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적금 되는 거. 그리고 아주 그 계획적인 소비 지출? 경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들 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정답은 바로 돈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원님 혹시 이 돈 관리를 부부가 좀 투명하게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한 건 처음에 누가 제안한 건가요? 먼저 결혼한 신혼부부들 얘기 들어보면은 돈을 빨리 합치는 게 빨리 모으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마침 남편이랑 생각이 같아가지고 돈을 빨리 합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의 돈 관리에서는 보통은 4가지 유형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4가지요? 첫 번째 유형은 말이죠. 바로 상호 오픈형입니다. 서로 돈 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 오픈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난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난 아내가 번 거 아내가 쓰게 이렇게 하고 생활비만 이렇게 주고 싶은데 꼭 합쳐야 되나? 이거 근데 꼭 합치지. 막 무릎 꿇었어? 무릎 꿇었어. 무릎 꿇었어. 내가 아는 세영 형은 그거 끝까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야, 잘 설명해. 왜 합쳐야 되지? 찬원 씨는? 저는 무조건 합칩니다. 어머. 상호 오픈형을 되게 좀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서로 공유를 해야 지출도 서로의 상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도. 근데 서로 수입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돈 관리를 하면 불필요한 소비와 지출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오픈하고 함께 생활비를 같이 관리하면 반드시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출을 위해서는.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부부는 반드시 근데 경제 저렇게 계속 공동체. 얘기하시면은 진짜 와이프분께서 지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픈형 중에는 두 번째로 일방 오픈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좀 다 공개하고 한 사람이 그냥 붙잡고 흔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이제 오픈이 아니라 비밀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일부 비밀형. 월급은 서로 공개하는데 보너스는 건드리지 마. 상여금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죠. 비밀형 중에서도 이제 뭐 최악입니다. 완전 비밀형. 완전 비밀. 양세형. 너도잖아. 1억 50만 원 안 돼. 최악이란 말 바꿔줘요. 나도 지금 4번에다 동그라미 쳤는데 최악이란 말 빼주세요. 진짜 동그라미 여기서 문제 있으니 답을 그냥 나는. 현재 필쌤은 어떤 거에 지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저 분명히 4번 최악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근데 아내분이 보고 계세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2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방 오픈형. 일방 오픈형. 그럼 용돈 받으세요, 용돈? 제가 이제 돈을 버니까 생활비를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건 제가 관리하는 거죠. 그럼 일부 비밀형 아니에요? 쓰잖아요, 필쌤. 저축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내역들을 완전히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비밀형이다. 일부 비밀형이다. 일부 비밀형이다. 알겠습니다. 일부 비밀형이 아니라 우리 이거만 쓰자.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 우리 사원님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저희는 1번 같습니다. 1번 같습니다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번 상호 오픈형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호님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1번이었다가 이게 2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네. 네. 상황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적절한 소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하이엔드 소금쟁이로 거듭날 수 있는 오. 지표로 좀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합니다. 일단 식생활비 소득의 30% 이내가 돼야 됩니다. 식생활비. 두 번째는 주거비용인데요. 자, 주거비용은 최대로 봤을 때 소득의 15%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세영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합니까? 4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양호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운동하고 이런 거죠. 레슨비. 운동 레슨비. 네, 레슨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 가끔 가서 볼링 치는 정도? 근데 이제 만약에 미래 와이프가 상호 오픈형 했는데 오빠 노 볼링. 볼링 안 쳤으면 좋겠는데. 노 볼링, 노 볼링.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아니 오빠 우리 오픈했잖아. 근데 네. 나는 볼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잠깐. 각자 용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써도요? 각자 용돈을 가지고 내가 모아서 이 돈 가지고 뭐 피규어를 샀다, 뭐 낚싯대를 샀다,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한쪽이 너무 많이 모아서 네. 혼자 개인적으로 막 달리면 어떡해요? 근데 뭐 용돈 받은 거에서 자기가 아껴서 사겠다는데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소득의 3에서 5% 정도의 보험이다. 보험료. 그렇죠. 이거 이제 알아요. 명확하게 기억해 이제. 우리 이제 약간 1회 했다고 벌써 아는 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원님의 맞춤형
소비 퍼센트를 딱 정해 드릴 텐데요. 우리 사호님의 소비 그래프를 보면은요. 네, 보시죠. 일단 적금이 절반이 들어가요. 300 들어갑니다. 훌륭해. 용돈은 남편이 45만 원이고 아내는 왜 35만 원이에요? 네, 남편은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밥을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보다 10만 원을 더 많이 책정을 했어요. 35만 원은 누가 정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정했습니다. 같이? 네, 같이. 오, 진짜. 근데 사실 요즘 평균 그 대학생 한 달 용돈도 35만 원을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부족하거나 그런 걸 느끼시진 않는지. 원래 용돈을 하루에 10,000원 쓰는 걸로 해서 35만 원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흐지부지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올려달라 해서 이렇게 올린 게 45만 원이니까 지금은 좀 큰 불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크게 과소비하는 곳은 없고 적절히 네. 잘 쓰고 있는 것 그 같거든요. 비율 아까 말씀하신 비율이 네, 다, 그 다 거의 안쪽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전셋집을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주거비가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MC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이 부부가 줄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냐? 없는데? 저축을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저축은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저축의 근육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벨을 한 뭐 50kg 정도 이렇게 들어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0kg도 못 듭니다. 아, 그 원리가 있겠다. 어디에서 줄여야 할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축의 50%인 150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료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득의 3% 정도, 여기서 한 16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저축을 지금 30만 원을 하고 계시는데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인정금액이 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건 각각 10만 원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 사오님 부부 같은 경우에 조건이 되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76만 원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큰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예비자금이라는 걸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죠. 이 예비자금 통장과 이벤트 자금 통장을 사용해서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된다. 뭐 명절 때나? 그렇죠. 1, 2월쯤 되면 설 명절이 있고 뭐 한 9월, 10월쯤 되면 추석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여름, 겨울에 또 휴가 비용 나가고 계절별로 그러고 보니까 딱 월별로 고정돼 있는 지출이 있네요. 지금 보면 월 평균 소득의 1배 정도를 계절 지출 통장으로 모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예비자금 통장에는 우리가 월 평균 소득의 1배 정도,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는 가지고 네네.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비로. 그런데 우리 그 필쌤께서 아까 사혼님 부부가 돈 관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좀 초심을 잃지 않고 상호 오픈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사원님 부부 혹시 그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무슨 선언 같은 거 하신 거 없습니까? 선서 같은 거 하신 거 없습니까? 혼인서약. 혼인서약. 제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부부 윈윈 합의서약이라는 걸 좀 하면 좋겠다. 윈윈 합의서. 네, 경제적 혼인 서약이네. 그렇죠. 우와. 혹시 사오님 부부도 부부 윈윈 합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전적으로 돈 관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가끔 날 못 믿을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합의서에 아내를 전적으로 믿겠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서로 마주보고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자, 남편분 먼저 따라해 주면 됩니다. 소금쟁이 4호 남편은 소금쟁이 사오 남편은 아내의 돈 관리를 아내의 돈 관리를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자, 아내분도 따라해 주세요. 소금쟁이 4호 아내는 소금쟁이 4호 아내는
평생 투명하게 평생 투명하게 돈 관리하겠습니다. 돈 관리하겠습니다. 자, 맞절. 자, 오늘 소금쟁이 4호 부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솔루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비율이나 금액적인 부분도 함께 알려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부자들만 받는다는 찐 고급 정보를 들은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말도 잘해. 잊지 마세요. 부부의 돈 관리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투명함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하이엔드 소금쟁이의 첫 부부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자, 고민이 생기면 언제든 친정집처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연인 그대 멋있어 멋있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